전국 미세먼지 초비상. 요즘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식입니다. 어제 아침도 그리고 오늘 아침도 뿌연 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새파랗게 맑은 하늘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 뉴스 브리핑에서는 동서발전의 노후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 등 지난 한 주간의 지역의 소식을 이마연 편집부장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진시대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을 맡은 이마연, 김예나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 한수미, 박경미 기자에 이어 오늘은 저희 둘이 팟캐스트를 통해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당진시대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 기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당진시대 지역언론 아카데미 11기로 김성준 한서대학교 학생이 지금 저희 당진시대 기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진시대에서 한 달 동안 인턴 기자로 일하게 된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죠? 저번 주 월요일이니까 1월 7일부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되나요? 2월 1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좀 그동안 한 일주일 일을 했잖아요. 예. 어떤가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좀 놓친 부분도 많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같이 우리랑 지역 곳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취재하고 기사 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당진시대 회의에도 참여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사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예나 기자가 취재 기자로 입사한 지 만 4년 만에 취재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리 김예나 취재팀장의 승진 소감을 또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떠신가요? 우선 1월 1일자로 팀장이 됐는데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근데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은 만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도 좋은 소식이 있으시잖아요. 올해 만 7년 동안 근무한 기념으로 올 7월부터 이제 5주 동안 안식월로 유급 휴가를 받으시죠. 무엇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올해 제가 벌써 만 7년이 됐는데 좀 장기 배낭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주 동안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휴식을 하면서 또 재충전을 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당진시대 뉴스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소식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진화력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서발전이 당진화력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이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우선 현행법상 화력발전소의 설계 수명은 30년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폐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진화력 1, 2호기는 1999년에 완공돼서 2029년에 설계 수명을 다 하게 되고요. 3호기는 2030년, 4호기는 2031년에 설계 수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노후발전소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당진화력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성능 개선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노후발전소 수명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지금 한국동서발전에 추진하는 사안은 완전히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진화력 성능 개선 사업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동서발전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승인한 기재부 또한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역의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김성환 국회의원실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 9일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진화력은 지난 2017년 7월에 6,600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앞서 2017년 2월에 설계 수명을 다해가는 당진화력 1사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것이죠. 대책위와 시민들은 이 같은 당진화력의 행태에 대해 뒤통수를 치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좀 참으로 당혹스럽네요. 대기 오염물질 감축의 핵심 중에 하나는 노후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것인데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 동사업 발전과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임 부장님이 전해주실 건데요. 원도심 재생사업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에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물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금 당진 1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안에 특정 건물주 혹은 특정 토지주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안에는 H모텔 건을 매입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뭐 청년 쉐어하우스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특정 건물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특정 건물주의 뭐 2층을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도시재생 지원 센터가 입주를 하고 임대료를 또 이 건물주에게 지불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는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50억 원이 들어가고요. 2017년도에 또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2020년까지 4년 동안 약 60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총 당진 1동 원도심에만 2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좀 잘 쓰여져서 원도심이 정체성을 찾고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세요. 당진시 공무원 가운데 6촌 이내 공무원 직원이 42명에 이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상현 의원이 좀 당진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진시 공무원 가운데 6촌 이내의 친인척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이야기합니다. 이 친인척 공무직이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역대 시정군수 재임 당시에 채용된 공무직 가운데에는 민종기 군수 시절에 채용된 인원이 20명으로 절반 수준에 달하고요. 이철환 시장 당시에 12명, 김낙선 군수 당시에 5명, 김홍장 시장 당시에 3명의 공무직이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6촌 이내이기 때문에 뭐 형제, 자매, 조카, 사촌, 처남, 처형 등 다양한 가족 관계에 있는 현재 공무원과 공무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입수한 자료만으로는 서로 이제 일을 하다가 만나서 부부가 되거나 가족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 공무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직 채용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 장치가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김예나 기자가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2명이서 진행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뉴스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김 기자, 이번 주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졸업을 앞둔 고교생 3명이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일
이제 막 20살이 된 고교생 3명이 길을 묻던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동포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학생들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합덕역의 한 길가에서 길을 묻던 이제 장인과 사이인 러시아 동포를 넘어뜨리고 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는데요. 현장에서 피해자가 벗어나라고 하자 좀 쫓아가서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피해자 1명은 오른쪽 눈을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 그 고교생 3명은 공동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전국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좀 깜짝 놀랄 소식이었어요. 그 삽교 관광지 수산물 특화시장에서도 화재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지난 9일 아침 삽교 관광지 내에 위치한 수산물 특화시장 상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119에서는 이제 소방차 6대를 출동해 진압을 했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현재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액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해서 화재들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조금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소식인데요. 최근에 GCM 농법이라고 하죠.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농법인데 이 농법을 활용해서 재배한 딸기가 당진에서 첫 수확됐다는 소식인데요. 김예나 기자 그 현장 다녀왔나요? 네, 성문면 장고항 삼리에 위치한 삼봉 딸기 농원에서 GCM 농법으로 그 농사 지은 딸기가 첫 수확을 했어요. GCM 농법은 이제 병원성 곰팡이나 해충에 알에 포함된 키틴 성분 등을 이제 분해하는 미생물인데 이거를 이제 살포하거나 간주하는 그 농법을 또 GCM 농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수도작과 원예 농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좀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연작 피해가 적어서 최근 농업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농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김 기자 페이스북을 보니까 일반 딸기보다 크기도 되게 크고 색깔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제가 실제로 농원에 가보니까 그 GCM 농법으로 재배한 딸기가 일반 딸기보다 크고 속이 또 알차요. 그래서 딸기 한 개를 이제 무게 저울에 이제 쟀더니 68g이 나오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또 이게 잘 무르지 않고 단단해서 타 지역에서 이제 택배로 GCM 농법으로 이제 농사지은 딸기를 주문하는 고객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요즘 친환경 농산물이나 새로운 농법으로 이제 키운 이런 농산물에 대한 기대나 관심도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농가에 이 농법이 전해져서 많은 농민들이 좀 혜택도 보고 또 소비자들도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당진시대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둘이 진행도 하고 소식도 전해주고 했는데 어땠나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둘이서만 하니까 저 또 준비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나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그 커플이잖아요. 금요 커플이라고. 되게 잘 금요일마다 술 먹는 금요 커플입니다. 쿵짝이 되게 잘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녹음하는 자리여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나름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른 기자들과 함께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저희가 진행한 첫 뉴스 브리핑인데 올해에도 더 좋은 소식, 더 주민들이 관심 갖는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당진시대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의 생활문화 소식을 알려드리는 뉴스브리핑 게시판입니다. 당진 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1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인데요.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 선발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프로그램은 오카리나와 우쿨렐레 같은 성인 프로그램과 5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종이접기 클레이 수업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 3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이웃이 있다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이나 당진시청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진 농업기술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당진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1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이나 각 읍면동 상담소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당진시대와 함께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